요것도 이제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요것도 한번 빼고요. 그리고 LTV 40% 이하인 경우 0.2%. 요거 이제 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해당이 되죠. 이거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출 읽어주는 남자 대익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시티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인데요. 시티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몇 개월째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1% 후반대의 대출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이제 비교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권역에는 은행에 체크를 하시고요. 금융상품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상품들이 나옵니다. 제가 사실 그 한 6월달 경서부터 매달 초에 한 번씩 이렇게 금리 비교하는 그 영상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그때마다 시티은행이 최저금리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계속 1등입니다. 그래서 이 시티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최저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좀 저 자신도 좀 궁금해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시티은행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대출 조건이나 대출 금리 상세한 조건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세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것만 봐서는 어떻게 하면은 최저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 해당 뭐 내용들이 잘 안 나오니까 한번 금융사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시티은행 홈페이지에 연결되는 사이트인데요. 요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시티은행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대출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담보대출에 체크를 하시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상품이 시티주택담보대출이었었죠. 여기 보시면 시티주택담보대출 이렇게 있고, 여기서 화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키워서 시티주택담보대출을 보게 되면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상품 소개를 보면 조금 더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상품의 특징은 다양한 대출기간 선택, 10년 이상, 30년 이내로 대출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다양한 상환 방법 및 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 인하 혜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 그리고 이제 가상금리,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제공하는 우대금리를 이제 뺀 금액이 이제 기본 대출금리로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 속성은 이제 영업점 방문, 그러니까 대출 신청은 영업점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달라라는 얘기 같고요. 그 다음에 대출 형식은 개별 거래 방식입니다. 대출 거래 방식은 개별 거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도 거래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개별 거래 방식, 그리고 한도 거래. 이 한도 거래라는 거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금 1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 1억을 일시에 한 번에 받는 거를 이제 개별 거래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 방식, 한도 거래 방식은 이제 그 한도가 열리는 겁니다. 1억 원의 이제 대출 계좌가 열리게 되면 내가 쓰고 싶을 때 그 대출을 빼서 쓰고 필요 없으면 다시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한도가 열려서 3천만 원의 대출을 빼서 쓰게 되면은 그 3천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만 나오는 거고요. 다시 그 3천만 원을 이제 집어넣어 놓게 되면은 대출이자가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 쓰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 작용 요건 조금만 밑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만 23세 이상 아파트 또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당행의 연체 대출금, 당행의 연체 대출금 지급 보증 포함해서 손해를 끼친 자, 그러니까 이제 해당 은행에 면체를 하고 있다거나 또는 이제 신용정보 상에 이제 거래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대출이 안 되시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채권 보전은 이제 근저당 설정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아파트에 또는 주택에 근저당 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채권 보존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담보대출은 다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하게 돼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대출 조건은 대출 한도 1천만원서부터 대출 가능 금액, 이런 거는 이제 감정가, 선순위 채권 제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기지 신용보험 MCI를 가입을 해서 방공제 하는 걸 이제 MCI로 이제
대출 한도를 늘릴 수가 있는 건데요. 뭐 이런 건 뭐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대출 금리를 최저로 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이니까요. 뭐 간단히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출 기간은 10년에서 30년, 1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만기 연장 가능한 상품이고요. 기타 정보, 소득공제, 금리 인하 요구권이 이제 보시면은 이 상품은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금리 인하가 이제 무조건 하면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상품 내용에 금리 인하 신청이 안 되는 상품들이 있네요.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득공제 신청이 됩니다.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에 해서 최대 1,8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대출계약 철회권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서 그 전에 한번 영상 업로드를 한번 해드린 게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뭐 다른 내용들은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금리 이제 수수료인데 여기 탭을 누르게 되면 우리 변동금리 상품이 있고요. 여기 이제 고정금리 상품이 있습니다.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좀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기준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가상금리 자체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똑같네요. 가상금리는 2.42, 여기 고정금리도 2.42 똑같고요. 금융채 6개월 기준금리로 사용하게 되면은 0.66 플러스 2.42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0.66 플러스 0.42 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금리가 3.08입니다. 3.08. 3.08인데 여기서 이제 최대 우대금리가 1.6%가 빠지죠. 그래서 1.%를 빼게 되면 최저 1.4%가 되는 거죠. 1.48%가 되는 거죠. 한번 1.6을 한번 빼볼까요? 1.6 맞네요. 1.48%가 되는 건데, 이 우대금리 1.48%를 받으려면 어떤 거래 조건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먼저 그 전에 금융채 6개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12개월, 24개월, 36개월 또는 금융채 60개월 고정금리, 이 고정금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전기간 다 고정금리가 아니고요. 5년 고정금리 후에 변동으로 넘어가는 혼합형 상품입니다. 5년 고정 후에 변동입니다. 변동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5년 동안 고정금리 후에 변동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그냥 어차피 뭐 중도상환 수수료가 3년까지 있으니까 보통 이제 3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다른 이제 기타 이제 좋은 대출 금리가 나오면은 그 대출로 이제 갈아타고들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고정금리로 안 해도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막 30년 동안 잡아놓고 30년 동안 대출 다 쓰시는 분들은 제가 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대충 그냥 이제 한 3년 정도, 5년 정도 대출을 좀 이렇게 쓰고 갚고 나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제 없어지는 시점에, 그 시점에 이제 금리가 이제 좋은 금리로 해서 갈아타시면 되는 거니까 변동금리로 금리 좋은 걸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거치기가 이제 최대 연 1.6%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거치기간이 없는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제 0.3% 금리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증빙소득으로 이제 자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또는 뭐 갑근세 이런 거 이제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이신 분들은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이 증빙자료로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나머지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 뭐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빙소득이 아니고 추정소득이라고 그래서 따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법인 대표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니까 그걸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증빙사료 제출했을 때 대출 신청 금액별 우대, 그러니까 최대 연 0.3% 우대가 들어가네요. 당행 아파트 담보대출 보유 고객은 0.2%가 이제 할인이 되는데, 뭐 이제 시티은행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주택 이상 갖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주택에 시티은행 담보대출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적용이 되시는 건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LTV 40% 이하인 경우 연 0.2% 우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규제 지역 서울 경기도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는 생활안정자금 가계자금 대출 LTV가 40%까지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50%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70%인데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과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LTV 40% 이상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이 0.2%를 우대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은행 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 우대 연 0.4%가 있는데 거래 실적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가 이제 변동금리 상품이고요. 이 밑으로는 이제 고정금리 상품인데 보니까 고정금리의 우대금리 조건도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거든요. 똑같고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최저금리 조건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써놨는데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 그리고 중빙소득 자료 제출하는 경우 그리고 대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돼야지 최저금리를 받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당행 아파트를 보유를 해야 되고요. 요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LTV 40% 이하 다섯 그리고 은행 거래 실적이 10억 원 이상 야, 이건 좀 심했네요. 은행 거래 실적이 10억이라는 얘기가 통장 잔고에 10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한 달에 10억 원 이상 이렇게 입출금 거래 내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여기 상에는 뭐 잘 안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직접 한번 물어보거나 한번 상담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행 거래 실적 10억 원 이상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네요. 진짜 상위 한 1%? 아니면은 사업을 뭐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거래처에 뭐 돈 송금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을 뭐 돈을 뭐 송금하는 게 많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거는 좀 굉장히 어쨌든 다 그러면 아까 금리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거치기간 없는 경우는 뭐 쉽게 선택할 수가 있죠. 이 거치기간이라는 거는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1년 거치 30년 분할 상환이다라고 하면 1년 동안 이자만 내고 30년 동안 이제 원리금으로 했으면 원리금 원리금 균등으로 가는 거고 원금 균등으로 했으면 원금 균등으로 가는 거고요. 이 거치기간을 설정 안 하고 대출하자마자 바로 이제 원리금을 상환한다 이런 걸로 했으면은 요게 이제 해당이 되죠. 요건 이제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요. 자, 그리고 증빙소득자료 제출도 뭐 크게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뭐 자료 제출을 하면 되니까 그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대출 금액 5억 원 이상은 요거는 좀 이제 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 아주 고가 아파트 아주 대출금이 많은 거 아니면은 글쎄 크게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한 세모 표시하고 당해 아파트 담보대출도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시티은행 뭐 한 2주택 이상 돼서 다른 주택에 시티은행 담보대출이 있다 라고 하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뭐 기존에 시티은행 담보대출을 몇 년 전에 받은 대출을 이 대출로 뭐 갈아타기를 한다라든지 뭐 그런 거면 잘 모르겠지만 요것도 한 세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LTV 40% 이하는 이제 거의 뭐 그 수도권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이쪽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뭐 40% 이상 받고 싶어도 못 받으니까요. 은행 대출은 그러니까 요거는 뭐 동그라미 하고 동그라미 그리고 은행 거래 실적 10억 원 이상 요거는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X라고 봅니다. X 거의 안 되고 요것도 요거 빼고 요 이제 세 가지만 되는 걸로 해서 금리 산출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3.08이었었죠. 아까 금융채 0.66 플러스 2.42 하면은 3.08에서 거치기간 없는 거 선택할 수 있으니까 0.3% 여기죠 여기 0.3% 2.78 소득증빙 자료 제출 그러면은 0.2 할인받을 수 있고요. 2.58입니다. 그러면 빼기 0.3 그리고 요것도 해당받을 수 있죠. 빼기 0.2 그리고 최대 연 0.3 이거는 뭐냐면 5억원 대출금 5억원 이상 대출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글쎄 5억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빼고요. 요 당행 아파트 담보대출 보유국에 요것도 이제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요것도 한번 빼고요. 그리고 LTV 40% 이하인 경우 0.2% 요거 이제 그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는 해당이 되죠. 이거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으니까 0.2 그리고 은행거래 실적 요거는 이제 10억 원 이상 거래하시는 분들 요것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10억 원 이상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건 이제 타 은행은 이제 적용이 안 되니까요. 시티은행의 그
통장으로 거래 실적으로 이제 1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니까 요건 조금 어렵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총 해서 0.7% 이제 할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08 해서 0.7%, 1%. 아이고, 죄송합니다. 3.08, 0.7%. 그러면은 최저금리가 이제 2.38 정도 되겠네요. 2.38. 이 정도면은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그렇게 나쁜 금리는 아닙니다. 지금 뭐 시중은행 금리들이 한 2%요 정도, 한 2.3, 2.4, 2.5, 2.6, 2.7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각 은행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객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티은행 담보대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메일 상담 눌러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이메일 상담은 제가 눌러보니까 뭐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던데 저는 회원가입이 안 돼 있어서 이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요즘 뭐 이메일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고객 상담 해서 시티 골드 채팅 상담, 요거는요 제가 한번 눌러보니까 회원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도 상담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제 상담원하고 연결이 되면 뭐 이제 뭐 아이디를 물어보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요거는 지금은 운영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용 시간은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요건데 여기 이제 평일 낮에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채팅 상담 누를 수 있는 여기 뭐 메뉴가 하나 나옵니다. 그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채팅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